WH의 제곱 곱하기 2분의 L이에요. 그럼 요거 쪽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H가 지워져요. 그죠? 그러면 HB는 4분의 WH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값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한 방향 같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구해보세요. 자, 16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3인지 야채의 B점의 수평관력 HB를 구하라. 구해볼까요? 여기 A점 잡으면 되겠죠? 시그마 MA는 대로 반시계 방향 플러스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VB 곱하기 12 A점까지 거리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합력 구하면 어떻게 돼요? 20이죠. 20 곱하기 6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합력 구하니까 이게 20 곱하기 6이었어요. 그죠? 그럼 얘를 쭉 연장하면 어떻게 돼요? A점하고 수직거리는 얼마가 돼요? 6의 절반이 되는 거죠? 3m가 되겠죠? 그죠? 곱하기 3, 제로. 방향이 같아요. 같게 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VB는 여기서 약분하고 들어갈까요? 요거 약분하면 6으로 하면요. 요거 6 되고요. 여기 2 남죠. 2를 한 번 더 약분하면 요거 10 되죠. 그러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30kN.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아랫방향으로 작용해요. 네. 그 다음에 시그마 이 mg는 제로. 그죠? 그 다음에 시계방향 플러스가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VB 곱하기 VB는 반대방향이죠. 그죠? 반대방향이니까 VB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붙여줄게요. VB 곱하기 지점까지 여기가 6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HB 있어요. HB 곱하기 얼마야? 높이 6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되죠? 아니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합력이 20 곱하기 6이었고요. 그게 지점하고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요? 3m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3, 제로, 그죠? 그래서 HB, 6, HB, 여기도 6을 다 약분해버리고 갈게요. 그죠? 6을 약분하면 요거 약분되죠? 그래서 HB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V니까 마이너스 VB죠? 그죠? 마이너스 VB, 여기 마이너스 VB니까 요거는 30이 되겠죠? 그죠? 어, 요거는 시계방이라고 되네. 시계방이니까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거는 VB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60이 되죠? 60. 그죠? 60이 돼요. 그래서 HB는 어떻게 돼요? HB는 이게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0. 그래서 또 뉴턴, 마이너스 90이니까 어떻게 돼요? HB는 가장 방향과 반대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3인지의 B점의 수평관력을 구해라.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야 VB 먼저 구해봅시다. 여기 이제 여기 A점의 포인트 취하면 되겠죠. 시그마 M A는 제로 반시계 방향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그럼 VB 곱하기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합력 구하면 어떻게 돼요? 30 곱하기 4. 그 다음에 우리 뒷거리가 2가 되겠죠. 곱하기 2는 제로. 그죠? 그래서 VB는 어떻게 되나? 요거 찍으니까 3, 4, 12, 24가 되겠죠. 24 kN. 그 다음에 6방향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점에서 잡으면 되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지점에서 잡으면 시그마 M, G는 제로. 그죠? 반시계 방향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VB 곱하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HB 곱하기 4는 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HB는 4분의 5 곱하기 24. 그죠? 그리고 30.
이렇게 돼. 플러스 값 나왔으니까 가정한 방향 같고요. 예. 자, 거기까지 이제 우리 뭐예요? 그 아치까지 이제 풀어봤어요. 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임의의 단면의 임의의 점에서 이제 단면 엮고 하는 거, 그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의의 단면에서 이제 단면역 산정하는 거를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문제 그런 거 많죠. 뭐 시점에 전단력을 구하라, 뭐 휨모멘트를 구하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임의의 단면이죠. C점, D점 이렇게 딱 지정해 준 거. 그래서 그 임의에 대한 단면력을 구할 수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단력도 휨모멘트도 단면력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할 건데요. 지금 그림에 이제 단순보가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죠? 지점 발력을 이제 힘으로 표현한다. 그게 이제 뭐예요? 자유물체도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자유물체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이제 물체에 나타낸 그림을 우리가 이제 자유물체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물체도의 대상은 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물체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쓸 거는 그 물체의 일부분에 대한, 그죠? 요거를 이제 하나 추가해서 더 쓸 거예요. 일부분. 그래서 일부분이라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단면력을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대상 자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반력 구할 때 이제 쓰는 게 그 대상에 대한 자유물체도예요. 그래서 자유물체도의 대상이 물체인 경우는 구조로 이제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지점을 힘으로 나타내는 걸 이제 우리가 뭐예요? 대상인 물체에 대한 이제 자유물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야? 자유물체도 대상이 물체의 일부분인 경우는 가상으로 그 일부분을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물체도의 대상이 물체의 일부분인 경우 물체를 임의의 위치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면력을 구하는 위치.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서 가상으로 물체를 분리하고 분리된 면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기가 같고 방향을 서로 반대인 이렇게 이제 표기해요. 표기한 후에 통일방정식을 이용하여 임의의 단면에 단면력을 구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반력을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점에 이제 단면력을 구하라. 시점이 임의의 단면이 되겠죠, 이게. 그 예를 들면 이제 시점이에요. 그럼 시점에 좌우를 분리해요. 좌우를 분리하면 이제 밑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왼쪽 거, 오른쪽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르고 나면 이 자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자른 데는 표시. 그죠? 이 자르고 왼쪽 거 자르고 그다음에 왼쪽 거 A점이 있을 거고요. A점에 이제 힘 발렸고 했던 거 VA, HA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랐어요. 잘랐으니까 이렇게 캔틸러버처럼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C점에 오른쪽도 이제 잘라보자고요. 잘라보면 여기 이제 B점이 있고요. B점에서의 이제 발력 VB가 이렇게 있어요. VB.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작용력 P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P. 그 다음에 여기도 잘랐으니까 캔틸러버 구조 처럼 돼요. 그러면 이거 이제 자르고 나면 다 무슨 구조로 바뀌냐면 캔틸러버 구조로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럼 캔틸러버의 반력 구할 수 있죠. 여기 지점이니까. 그죠? 여기도 지점이니까 반력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반력을 구하는데요. 여기 이제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우리는 반력 구할 때 작용 반작용으로 뭐 수직 반력의 반대는 반대 방향으로 상향으로 이제 이렇게 반력을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기계적으로 가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오른쪽에 이제 지점이 생기고 잘린 부분이 그때는 전단은요 아랫방향이죠. 전단은 아랫방향으로 무조건 가정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힐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생긴 경우에는 윗방향, 그죠? 전단은 윗방향, 그 다음에 흰모멘트는 시계방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기계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호가 다 맞아들어요. 예. 그래서 요것만 꼭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 전단은 아래, 위, 크기는 1, 1이라 그러면 어떻게 더하면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직 방향으로 안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모멘트도 보자고요. 이쪽에 1, 이쪽에 1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요? 0. 그죠? 크기가 같고 방이 반대니까 0이 된다는 얘기는 합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얘가 지금 정지하고 있는 물체니까 합치고 나서도 정지가 되죠. 만약에 수직력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 주의합시다. 요거 꼭 지킵시다. 요거. 그죠? 예. 특히 전단과 휨에 대해서는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전단 어떻게 해요? 아랫방향. 그죠? 예. 요거 아랫방향.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윗방향, 시계 방향.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요 그림의 부호를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요거. 그죠? 그거만 맞추시면 요거 어렵지 않아요. 이제 한번 예제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1번쯤에 단면적을 구해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인데요. 다 방법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1번만 2번 아까 2번만 해드릴게요. 1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1번, 2번 할까요, 그럼? 네, 1번, 2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자르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르기 전에 반력부터 구해야 되죠. 그죠? 그 반력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에 VA. 그 다음에 HA는 표시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작용 수평력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V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그마 MB는 제로. 시계 방향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VA 곱하기 C 마이너스 10 곱하기 7 제로. 그래서 VA는 얼마예요? 7톤이 되고 요거는 가정한번 윗방향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시그마 F Y는 제로. 윗방향 플러스. 그럼 어떻게 돼요? VA 플러스 V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제로. 그래서 VB는 3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윗방향. 네. 그러면 우리 1번 점으로 이제 가상으로 자르면 돼요. 우리 여기 반력값은 다 아니까 요거 얼마냐면 7톤 그 다음에 요거 3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를 한번 그려볼게요. 보 그리는데 이렇게 잘랐고요. 이렇게. 그죠? 잘라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럼 뭐 된 거예요? 캔틸러버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아는 값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왼쪽 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 거니까 여기에 이제 뭐예요? VA 7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A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른 여기가 1번 점이에요. 그죠? 1번 점은 뭐 처리하라고? 이렇게. 고정단 처리하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우리 수직힘은 아랫방향, 그죠? 이게 전단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안식의 방향. 이렇게 표시하자그랬죠. 그래서 이거 V1번, M1번. 그 다음에 A점에서 1번 점까지의 거리가 1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V1번 구하려니까 어떻게 구하는데요? 시그마 F, Y는 제로. 윗방향 플러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VA 마이너스 V1은 제로. V1은 어떻게 돼요? 7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방향은 아랫방향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시그마 M 1은 제로. 시계 방향 플러스. 그럼 어떻게 돼요? VA 곱하기 1번 점까지의 거리가 1 마이너스 M1은 제로. 그래서 M1은 VA 곱하기 1이니까 7톤 곱하기 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플러스예요, 이게. 이게 부호상으로 다 플러스인 경우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대편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얘네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나오는지 반대 방향 것도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고 우리 이제 어디를 묶는 거예요? 여기를 묶는 거죠. 여기를 묶으면 돼요. 여기 이렇게 묶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자극력이 10톤이 있고요. P가.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반력 관계 여기가 B점이니까 B점은 VB는 3톤이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거리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1번점이고요. 이렇게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거리 구하면 여기가 1, 2, 3, 4, 5, 6, 7 되겠죠? 여기가 7m. 그 다음에 여기는 2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정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정을 수직력은 윗방향, 모멘트는 시계방향. 그죠? 그래서 이게 V1번, M1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F, Y는 0. 윗방향 플러스. 이렇게 해보자고요. V1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은 0. 그래서 V1은 어떻게 돼요? 7톤이 되고 얘는 윗방향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보자고요. 시그마 M 1은 0. 시계방향 플러스 하자고요. 그러면 M1 그 다음에 플러스 10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곱하기 3 0 이렇게 되겠죠. 네.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도니까요. 네. 그래서 M1은 어떻게 돼요? 39, 27 27 마이너스 20 그죠? 그래서 7톤 그러면 어떻게 돼? 가정번호 맞으니까 얘는 2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볼까요? 얘는 아랫방이고 여기 V1번 볼까요? V1번 V1번 여기 아랫방이야 그죠? 1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윗방향 그죠? 그래서 여기 얼마 있냐면 얘 7, 얘 7 여기 0 되죠? 그죠? 네 모멘트도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 7 시계 방향 7 0 되죠? 그죠? 네. 그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안 나왔죠? 이 부호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게 플러스 값이에요 다. 네. 그래서 이 방향을 맞춰놓고 풀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다 맞아요. 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네. 자, 하중 형태와 단면력의 관계를 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시죠? 그 뭐냐면 우리 모멘트를 미분하면 전단력이 되고 전단력을 미분하면 하중이 된다. 뭐 이런 거 했고요. 뭐 하중을 적분하면 뭐가 되냐? 전단력이 되고 전단력을 적분하면 모멘트가 된다 그랬는데 이 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이 관계. 이건 뭐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보에 하중이 작용하면 보 유니의 단면에서는 전단력과 힘 모멘트가 발생한다. 하중 전단력, 힘 모멘트는 서로 동적인 관계가 아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 하중과 단면력의 관계를 알아보자 하겠어. 그래서 여기 이제 보가 단순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으로 다 모든 게 설명이 돼요. 그 여기 이제 이 지렁이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뭐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하중을 이제 임의 하중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그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하중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각형으로도 안 그리고 동분포 하중으로도 안 그리고 등변분포 하중으로도 안 그린 거예요. 이 개념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요. 이런 거 보시면 그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요. 지간은 L이고요. 단분보예요. 그 다음에 하중은 W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빗금 쳐놓은데 그리고 이제 음영이 들어간 이 부분에 거리는 L 중에 dx라고 그랬고요. A점에서부터의 거리가 x예요. x 이렇게 이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dx 구간을 이제 확대해서 그려놓은 게 요거예요. 요거.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르잖아요. 아, 그렇게 그리든 똑같아요. 그죠? 예, 이미 하중이기 때문에 뭐 등분포 하중이 되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요 그림을 갖고 한번 이제 좀 유도해 보자고요. 요거의 합력을 우리 그냥 WDX라고 그러거든요. WDX. 등분포 하중이라고 보셔도 되니까. 예.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기서 요 5점에 대해서 5점이 아니라 그 모멘텀 5점에 대해서 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보면 단면에, 여기 이제, 여기는 A점에서 보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리가 됐고, 우리 그 DX를 자른 거니까. 그래서 X만큼 떨어진 이 단면에, 저기 전단력이 작용하고요. 모멘트가 작용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DX만큼 떨어진 단면에는 거리가 DX만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 단면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DV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전단력에다가 어떻게 해요? DV만큼 더해지든가 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값이라는 V에다가 마이너스 DV가 되는 거죠. 플러스 여기 V 플러스 마이너스 DV 이런 차이가 될 거고요. 만약에 또 늘어난다 그러면 뭐 플러스 DV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도 어떻게 해요? 증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증감을 더한다 그 얘기죠. 더하면 뭐 이 dm 자체가 마이너스까지 가지면 m은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값은 늘어나는 거고, 그런 관계예요. 아무튼 dx만큼 떨어져 갖고 어떻게 돼요? 전단력과 모멘트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이 물체가 지금 뒤꿈치 물체가 어떻게 해요? y 방향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회전에 대해서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걸 이용해 보자고요. 시그마 f y는 제로, 밑방향 플러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수직방향에 V 있죠? 그죠? 그래서 V 그 다음에 이거 아랫방향으로 W d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V 플러스 dv가 있어요. 그죠? 제로.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dv는 약분이 되고요. dv는 W dx인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dx분의 dv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W.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전단력을 한번 미분하니까 뭐가 됐다? 하중이 됐다. 그리고 전단력과 하중은 방향이 반대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멘트 5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취해보자고요. 시그마 m 5는 제로, 시계 방향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여기 m 있고요. m. 그 다음에 얘도 모멘트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그 플러스 v 곱하기 dx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 보니까 마이너스 w dx 그 다음에 요거리가 어떻게 돼요? dx 요거리가 2분의 dx가 되죠. 그죠? 5점까지의 거리가 곱하기 2분의 dx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자기가 통과하니까 모멘트 안 일으키고 여기에 반시계 방향 n 플러스 dm이 있죠. dm은 제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약분이 되니까 아니 지워지니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dx는 어떻게 되냐면 이 dx 자체가 엄청나게 작은 거래요. 작은 거에다 작은 거니까 엄청나게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건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v dx는 마이너스 dm 이렇게 돼요. 그래서 dm은 v dx가 되고요. 그래서 dx분의 dm은 전단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멘트를 한번 미분하면 전단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 볼까요? dx분의 dx의 제곱, d제곱 m. 요거는 뭐냐면, 모멘트를 x에 관해서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단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단력이 되니까 dx분의 dv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w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멘트를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돼? 한 번 미분하면 전단력이 되는 거고, 두 번 미분하면 하중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이 역도 성립이 돼요. 이 역도 성립이 되거든요. 이렇게. 역은 뭐예요? 적분이 되는 거죠. 적분이. 여기는 미분이 되는 거죠. 미분. 예. 근데 이 미분에서요, 이 지금 표기 방법을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뭐냐? 분수꼴로 나타났죠? 그 분수꼴로 나타났던 건 뭐 의미하죠?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죠?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얘가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로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에서 길기는 모르냐죠?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타나는 위치를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그래프가